김혜경 여사가 건강 때문에 식사를 1분 안에 끝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한마디에 귀가 쫑긋해졌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루머도 지나가는 잡담도 아닙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힌 김혜경 여사의 식습관은 단순한 다이어트를 넘어서 현대인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건강관리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만큼 효과도 확실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최근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같은 생활습관병이 늘면서 식사관리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강 식사란 뭐죠? 저염식, 저탄수화물, 간헐적 단식, 저녁 안 먹기 복잡한 방식이 많죠. 그런데 김혜경 여사의 방식은 그런 이론과는 좀 다릅니다. 복잡하지 않고 고급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과식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 그리고 식사 시간도 매우 짧다는 것. 심지어 말없이 조용히 식사만 하고 자리를 뜬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적게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백세장수인의 특징도 결국엔 소식과 관련이 깊죠. 왜일까요? 과식을 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건 단순히 칼로리를 많이 섭취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음식이 위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몸은 위산을 분비하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쏟아내며 가는 대사 물질을 정리하느라 바빠집니다. 즉 과식은 우리 몸 전체를 긴급 대응 모드로 몰아넣습니다. 마치 야근이 많은 회사처럼 계속해서 과부하 상태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피로는 누적되고 췌장이나 간 같은 주요 기관이 빨리 소진됩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 이게 문제입니다. 과식을 반복하면 인슐린이 계속해서 과다 분비되고 결국 세포는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이게 바로 당뇨의 시작이죠. 그런데 김혜경 여사는 이 흐름을 아주 단순한 습관 하나로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과식 금지. 이걸 단지 적게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핵심은 배가 고플 때만 먹고 딱 필요한 만큼만 먹는다는 정확한 자기 조절입니다. 김 여사의 식사 시간이 짧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식사를 오래 하면 배는 이미 충분한데 입은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로 식사를 짧게 하면 포만감이 뇌에 도달하기 전에 일단 그만두게 되죠.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의 대사 리듬을 재정비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한 인터뷰에 따르면 김혜경 여사는 식사는 생존을 위한 도구이지 즐거움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원칙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태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적당히만 먹어도 충분히 잘 돌아갑니다. 오히려 과하게 먹는 게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김 여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를 훨씬 더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가공식품을 피하고 천천히 씹되 빠르게 끝낸다는 것. 이건 동양의 전통적인 절식 개념과도 통합니다. 예로부터 절에서 스님들이 수행할 때 지키는 식사법, 바로 소식과 무건이죠. 말없이 먹고 식사에 집중하고 배가 부르기 전에 멈추는 것. 이건 단순히 음식에 대한 예절이 아니라 몸의 밸런스를 잡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식사법을 보면 거창한 건강식보다 오히려 어떻게 먹느냐에 더 많은 지혜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과식 절대 금지라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몸의 순환, 혈당 조절, 소화 기능, 에너지 대사까지 전반적인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제때 식사입니다. 사람마다 몸이 원하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식사 시간을 시계에 맞추죠. 정해진 점심시간, 정해진 저녁시간. 배가 고프지 않아도 억지로 먹게 되고 반대로 너무 배고픈 상태가 되어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김혜경 여사는 식사 타이밍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배가 고플 때 먹고 필요 없는 때엔 과감히 건너뛰는 것. 이게 바로 그녀가 건강을 유지하는 두 번째 원칙입니다. 김 여사는 아침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아침에 식욕이 없거나 피곤할 때는 오히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먼저 듣고 위장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억지로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신 점심은 가볍게, 저녁은 되도록 일찍. 하루의 리듬에 맞춰 식사를 배치합니다. 이러한 제때 식사는 단순히 공복과 식사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을 넘어서 혈당 조절과 인슐린 분비의 리듬을 맞추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은 몸의 생체 시계와 연결돼 장기적으로는 수면 질 개선, 호르몬 균형 회복, 면역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은 중요합니다. 김 여사는 저녁 식사를 최대한 일찍 끝내고 이후엔 소화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기 전까지 최소 3시간에서 4시간은 비워둔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수면 중 위장이 쉴 수 있고 다음날 아침에도 몸이 가볍게 깨어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때 식사를 실천하는 건 단순한 시간 맞추기가 아니라 몸의 신호를 듣고 그에 반응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김혜경 여사는 이를 아주 자연스럽고 일관된 습관으로 만들어 생활하고 있죠. 과식하지 않기, 제때 먹기. 이 두 가지 원칙만으로도 몸의 피로도는 낮아지고 혈당은 안정되며 하루의 리듬도 놀랄 만큼 편안해집니다. 어렵지 않지만 지속하면 분명히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3번째, 가벼운 걷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걷기라는 건 참 묘합니다. 너무 당연해서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알고 보면 이보다 더 강력한 건강 습관은 없습니다. 사실 가벼운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디서든 가능하며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행동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김혜경 여사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반드시 가볍게 걷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딱히 운동복을 갖춰 입지도 않고 걷기 위해 시간을 별도로 비워두지도 않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루틴입니다. 청와대에서든 사저 주변에서든 하루 1번 이상 천천히 걷는다는 원칙을 실천합니다. 이건 운동이라기보다 생활의 일부인 셈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걷는다고 하면 보통 산책을 떠올리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 이상 걷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의 미세한 자극을 통해 인슐린 감수성을 높입니다. 특히 식후 30분 안에 하는 짧은 걷기는 혈당 급상승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사실입니다. 2022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식후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걷기 하나로 당뇨, 고혈압, 대사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는 이 원리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식후 20에서 30분 사이 가까운 거리라도 걷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하죠. 때론 집안에서 천천히 움직이거나 가벼운 정리정돈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핵심은 억지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몸의 리듬에 따라 가볍게 움직이는 생활 속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걷기는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게 아닙니다. 걷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선 혈액이 다리 근육 쪽으로 더 많이 공급되며 심장은 안정된 박동을 유지하고 뇌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합니다. 이건 곧 집중력 향상과 기분 전환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걷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걷기는 관절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무릎이 뻣뻣하거나 요통이 심한 사람에게는 걷기가 최고의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 연골은 움직이지 않으면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정적인 생활을 오래 하면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지는 이유죠. 그런데 걷기는 무릎에 적당한 압력을 가하면서도 충격이 적기 때문에 연골과 주변 인대,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김혜경 여사는 이런 신체 구조에 대한 이해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그녀는 걷는 동안 휴대폰을 보거나 음악을 듣지 않고 오롯이 주변 환경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땅 밟는 소리, 바람의 감촉. 이런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건 일종의 움직이는 명상과도 같습니다. 몸은 움직이되 마음은 고요하게. 이런 걷기는 단순한 체력 단련을 넘어서 정서적 안정, 마음의 여유, 삶의 리듬까지 조율해줍니다. 그래서 걷기는 약이자 명상이고 회복입니다. 놀랍게도 걷기 하나만으로도 혈압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며 우울감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30% 이상 낮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이를 증명하듯 별다른 의학적 처방 없이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는 반문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핵심은 그녀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걷기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으며 내일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20분만 걸어보세요. 꼭 운동복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집 근처 편의점까지 아파트 단지 한 바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쌓인 작은 걸음들이 결국 큰 건강으로 돌아옵니다. 다음은 이 건강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김혜경 여사의 환경 설계와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떤 건강 습관이든 꾸준히 실천하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의욕이 넘치지만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되고 일상의 피로 속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김혜경 여사는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일관된 루틴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단순한 의지가 아닌 자신만의 환경을 설계하고 마음의 구조를 다듬어온 태도에 있습니다. 우선 그녀는 불필요한 선택을 최소화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망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선택 피로입니다. 오늘은 뭘 먹지? 언제 운동하지? 그냥 하루만 쉬자 이런 생각이 쌓이면서 결국 루틴은 깨집니다. 김 여사는 이런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 아예 선택지를 줄입니다. 아침은 기본적으로 생략하거나 아주 간단한 것으로 통일하고 점심과 저녁도 반복 가능한 간단한 메뉴로 구성합니다.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는 건 아닙니다. 다만 건강한 음식 중심이라는 기본 틀 안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식사 루틴은 그녀가 외출하거나 스케줄이 바쁠 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외식이 불가피할 땐 메뉴 선택에서 소식 가능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외부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원칙을 기준으로 외부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단단한 환경 설계의 결과죠. 또한 그녀는 건강 습관을 의무가 아닌 자기 돌봄으로 인식합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억지로 합니다. 무리하게 운동하고 억지로 굶고 맛없는 음식을 참아 먹죠. 하지만 김 여사는 이런 방식보다는 자신을 아끼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내 몸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방식. 그래서 식사도 운동도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하고 나면 내가 더 편해지니까라는 이유로 지속됩니다. 그녀가 걷기를 생활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맞춰 트레이닝 센터에 가는 대신 가까운 마당이나 복도를 걷는 정도. 목적은 칼로리 소모가 아니라 순환을 위한 리듬 유지입니다. 이런 방식은 스트레스도 줄이고 지속성도 높이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녀가 기록을 남긴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다이어리에 자신의 식사 시간, 컨디션, 수면 상태 등을 간단하게 기록해두고 주기적으로 체크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생활 리듬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이 신호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꾸준히 키워온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습관 뒤에는 아주 중요한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결핍보다 균형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무조건 굶거나 극단적인 식단으로 조이기보다 몸이 버틸 수 있는 선에서 최적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 그래서 그녀는 다이어트에도 감량보다 회복이라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체중이 좀 늘더라도 그 원인을 분석하고 조용히 원래의 루틴으로 복귀합니다. 급하게 조절하지 않아요. 그만큼 자기 몸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건강뿐 아니라 삶 전반에도 영향을 줍니다.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삶. 김혜경 여사의 건강 루틴은 단지 몸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마음의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건강한 삶을 타인과 나누는 일을 통해 이 루틴을 더 단단하게 다집니다. 가족,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식사법을 공유하고 걷기를 권유하고 자신의 실천기를 이야기하면서 건강 루틴이 단지 나를 위한 것에서 함께하는 문화로 확장되도록 유도하죠. 이는 건강을 더 오래 지속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김혜경 여사의 건강 비법 어떻게 느끼셨나요? 과식하지 않기, 제때 식사, 가벼운 걷기. 거창한 비법도 아니고 특별한 장비나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원칙들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건강 습관 아닐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근거 있는 건강 정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